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사퇴 요구 등 선거운동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록 예비후보가 추미애 당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책임을 지고 김 예비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여당 내 전남도지사 경선은 신정훈, 김영록, 장만채 예비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며 이번 달 말쯤 본선 후보가 결정됩니다.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모 정당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전남 지역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으로 모두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의 측근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경우 세 곳의 시장들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현직이란 장점 못지않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후보군들의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현직 시장들도 재선을 위해 전체적인 지역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된 주철현 시장은 타 후보들의 잇따른 선거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동안의 공적과 별개로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친인척 연루와 시민단체 고소권 등 불편한 동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면 경쟁 후보들의 집중 공세에 따른 치열한 공방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 시장은 대민 접촉을 늘려가며 공식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재선 시장이 없었던 여수시장 선거로 볼 때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돼 현재 당적을 여당으로 옮긴 조충훈 시장도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섰습니다. 광양과 고흥에 이어 삼성 고지를 밟기 위해 관내 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 기자회견을 연 만큼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후보 검증 과정에서 과거 비위 전력이 다시 부각돼 타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수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직 시장이란 우위 속에서도 지난 선거와 달리 경선부터 만만치 않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무소속 정연복 시장 역시 시정 일정을 감안해 공식 출마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여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도 선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 기반과 인력 동원이 가능한 정당 후보들과의 본선 경쟁에서 현직의 장점을 얼마나 살려낼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 때 정당 후보에 맞서 4천여 표 차이로 신승한 정 시장은 당선되면 정당의 영입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행보도 관심사입니다. 현직 시장들의 출마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역대 선거마다 인물 선거에 집중했던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선 현직 시장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시가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을 지역에 도입해 확대 운영합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고 앞으로 어린이 보육재단을 통해 정부의 온종일 돌봄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종일 돌봄 사업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새 정부의 첫 번째 사회관계 장관회의 1호 안건으로 채택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흥군과 대한간호협회가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과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은 어제 대한간호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8월 세계적인 자원봉사의 메카로 도양읍 녹동휴게소 인근에 개관할 예정인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는 정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등 30억 원을 들여 강의실과 숙박시설, 기념관 등을 갖춘 지상 3층 건물로 건립돼 일반 자원봉사자 교육과 함께 전국 자원봉사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제천 참사가 발생한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오는 6월부터 합법적으로 주차된 차량도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면 강제로 처분할 수 있게 됐는데요. 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문제라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화재가 난 건축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출동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골목 곳곳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건 전국이 마찬가지. 여수처럼 도시계획 단계부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도시는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가 인근의 한 골목입니다.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 차량은커녕 일반 차량 한 대도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밤이 되자 도로는 주차장처럼 변했고 주차 금지를 뜻하는 표시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에 불법 주정 차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현장에서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소방 활동 과정에서 파손이 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합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파손 보상금. 소방 활동으로 인한 파손 보상금은 각 관할 지자체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전남도는 올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만 확보해 22개 행정구역을 전부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1억 5,5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이게 전 도에 해당되는 거죠? 네, 우리 도입니다. 이게 한 해인 거죠? 아니, 한 해. 긴급 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여전히 소방대원에게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소방대원의 5%는 최근 2년 동안 출동 중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고 이 중 70%는 본인이 경제적 부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최대 현안인 연륙교가 경도에서 신월동 노선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애초 경도에서 돌산 노선에서 최근 경도에서 신월동 노선으로 투자자와 이견이 좁혀졌고 이에 따라 다리 길이도 1km에서 1.9km로 늘어 사업비도 620억 원대에서 968억 원대로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륙교 건설비는 지난해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함에 따라 국가가 50%, 전남도와 여수시가 30%, 미래에셋이 20%를 각각 부담합니다. 현재 우리는 전기를 한전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죠. 그런데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늘면서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서로 전기를 주고받아 사용하는 방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화하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 농공단지의 업체 5곳은 각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이를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했습니다. 업체마다 최대 전력 수요량이 다른 만큼 생산한 전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고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전기세가 다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개인 간의 전력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비하고 남은 신재생 전력을 이웃에게 판매해 생산자는 수익을 얻고 이웃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 등에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은 쓰고 남은 걸 버렸지만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막는 한편 그물망 전력망을 구축해 전력 계통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가 전력망에서도 어디 한 군데에서만 계속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해소가 되고 각각 거기에 맞는 적절한 부분들이 밸런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현실에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전력을 한전이 주도하는 전력거래 시장에서만 사고팔도록 돼 있어서 개인 간 거래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년 전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냈지만 전력사업 구조 개편과 맞물려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판매를 다양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전력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조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에너지 전문가들은 대규모 발전소 중심에서 소규모 신재생으로 전력 생산 체계가 바뀌고 있는 만큼 개인 간 거래를 영원히 차단하긴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시가 경쟁력 있는 부자 농촌 실현을 위해 농업보조사업 3대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광양시는 농업보조금 사업 3대 원칙으로 일손 덜어주기 농업정책과 유기질 비료 공급 확대 등 토양 개량, 수확기, 홍수 출하 조절 등을 통한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보조 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허위나 중복 지원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조 사업을 배제하는 페널티를 적용해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여수산단 하청업체 노조가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수 롯데첨단 소재 사내 하청업체 4곳의 노조 조합원들은 어제 여수산단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임금, 단체 협약 공동교섭을 원청에 요구했습니다. 여수산단 하청업체들이 공동교섭을 위해 노조를 조직한 건 남해화학 이후 이번이 2번째로 롯데첨단 소재 하청노조는 오는 12일 공식 출정식을 열 계획입니다. 여수시와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는 오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 임금 신고센터 운영, 건설기능학교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도 한국노총 여수지부, 여수고용노동지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노사관계 개선과 투자 유치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예비후보가 광양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민 참여의 민관협치협의회 구성과 지역융합산업 추진 등 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선관위에는 김 예비후보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현옥, 무소속 이옥재 등 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낙선 등을 목적으로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사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당국의 진상규명과 함께 배후 세력을 확인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순빈 예비후보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장 후보 사퇴와 시의원 재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을 방문했습니다. 장완익 위원장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세월호 직립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목포 신항 현장을 둘러본 뒤 유가족들과 면담을 하고 세월호 침몰 원인 등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쌀쌀하기는 해도 봄꽃만큼은 화사한 아침입니다. 비가 내려서 이 꽃잎들이 다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가지마다 봄꽃들이 화사하게 붙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여의도에서 봄꽃축제가 열리니까요. 주말 동안 시간 내서 꽃 구경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도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강원 남부와 충북, 전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다가 오늘 오전 중에는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황사입니다. 그제부터 고비 사막과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겠고 주말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말 동안 바람까지 불어서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